안녕하세요. 리트앤 리얼티 중개인 이세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리얼스테이트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마켓에 여파를 미쳤는지, 그리고 2019년도 마켓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의 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7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에 계속됐던 인트레스트 하이크,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전면전이 시작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덕 포드와 그리고 토리 시장의 이제 당선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분양률, 2018년도에 분양률이 2017년보다 낮았다라고 얘기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 11월 15일 렌탈 컨트롤의 면제를 다시 가져왔죠. 그 덕포드가. 그렇게 뉴스가 있는데요. 한 가지씩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입니다. 인트레스트 레이트 하이크입니다. 2017년에 7월 그리고 9월 그리고 이렇게 두 번,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요? 2018년도에 세 번이죠. 1월, 그리고 7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세 번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이제 올라서 2년 동안 5번의 인트레스트가 오른 거죠. 네, 그렇게 올랐는데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계속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19년도에 계속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뭐 처음에는 뭐 4번 올릴 것이다. 한 번에 0.25%씩 올리는 거니까 4번을 올리게 되면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1%가 올라가는 건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지금부터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1%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몰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캐나다 전체에서 30% 정도가 디폴트 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레이트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 몇 번 올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 마지막 12월에 이제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제 올리면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게 2019년도는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한 2번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지금 얘기는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 그럼 과연 언제냐. 2019년도에 2번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상반기 언제쯤 할 것이냐, 과연 1월이냐 2월이냐 3월이냐 지금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페드랑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연방준비은행에서 2018년 11월 그 대선을 그 투표를 통해서 좀 컨피던트를 얻었죠. 트럼프와 싸워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12월에 인트레스트를 올리면서 좀 컨피던트한 거를 지금 이제 보여줬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도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처음에는 뭐 3번, 4번 올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 번 정도 올릴지도 모르겠다, 2번 정도 올릴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아예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오늘 또 나왔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이 인트레스트도 있겠지만 지금 유가가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캐나다도 지금 오일 샌드에 지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쩌면 2019년도도 어쩌면 한 번 많이 올라봤자, 정말 많이 오르면 2번, 그 0.5% 그 선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 오른다라고 하면 2019년에 0.25% 오른다고 하면 집값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못하지 않을까. 특히나 콘도 같이 그 보로잉 코스트가 좀 작은 집들에 대해서는 인트레스트 레이트 때문에 집값이, 왜냐하면 이미 작년 2018년도에도 인트레스트가 3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들은 영향이 있었지만 콘도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2019년도도 인트레스트 레이트에 의해서 그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제 전쟁인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때문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웨이 그 CFO가 지금 커스터디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물론 지금은 풀려나긴 했지만 과연 미국으로 송환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 캐나다와 중국과의 지금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무엇인가 2019년도에 일어날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미국, 중국에서 캐나다로도 이제 외화 반출되는 부분들에서 리스트릭션이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물론 굉장히 작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있고요. 다음은 이제 포드와 이제 그리고 존 토리 시장의 이제 당선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잠깐 다루도록 할 텐데, 일단 덕 포드가 당선되기 전에 이제 윈 거버먼트, 리버티 거버먼트와 이제 그리고 또 그 이제 경선을 했었는데, 우리 이제 리얼스테이트 관련해서는 덕 포드가 가장 적어도 리얼스테이트 마켓을 hurting할 만한 policy들은 갖고 있지 않았었죠. 이제 다른 당에서는 이제 affordable housing을 위해서 더 많은 텍스를 15%가 아닌 더 NDP죠. 이제 NDP 같은 경우는 20%로 이제 NS 텍스를 올려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affordable housing에 뭐 10만 채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number didn't match. 그래서 정말로 얼마만큼의 돈을 정말 수거해서 그 돈으로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는데, 어쨌든 당선은 이제 덕 포드가 됐기 때문에, 덕 포드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새로 나온 법이 이제 2018년 11월 15일에 이제 렌털 컨트롤 exemption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2017년도 4월 달에 NRS 텍스가 나오면서 동시에 나왔던 게 이제 렌털 컨트롤 법이 이제 policy가 인트로듀스가 됐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전에 2017년도 4월 전까지만 해도 콘도들 같은 데서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렌트를 올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6년도에 2,500불 받다가 2017년도에 뭐 1,000불을 올리든 500불을 올리든 300불을 올리든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4월 이후로는 이제 토론토 이제 렌털 가이드를 그 렌털 가이드를 통해서만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1.5%밖에 못 올렸었고, 그 전해에 비해서.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1.8% 이상은 올릴 수 없는 법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물론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렌트가 끝나서 나가서 새로운 테넌트가 온다고 하면 물론 집주인 자기 원하는 만큼 렌트를 올릴 수 있었지, 자기 만큼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existing 테넌트가 1년을 더 머무르고 싶다고, 리뉴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 렌탈 가이드를 따라 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많은 빌더들이, 그리고 디벨로퍼들이 렌트가 인컴이 너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렌탈 아파트를 아니면 렌탈 콘도를 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그 리버리 가버먼트가 이제 윈 가버먼트가 그 렌탈 컨트롤을 발표한 이후에 그 프로젝트를 다 캔슬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콘도 지어서 자기 원하는 만큼 렌트를 못 올린다고 하니까 그냥 캔슬을 해버리고 그냥 다시 분양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색다른 구조로 이제 바꾸기 시작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끔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2018년도 11월 15일 이후로 아큐펜시가 되는 집들에 한해서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렌트를 올릴 수 있게 바뀐 거죠. 그 전에 지어진 콘도들은 그 전에 보면 계속 준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렌트를 계속 올릴 수 있는 레이트가 이제 매년마다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새로 신축되는 콘도들 경우에 예를 들어서 11월 15일에 들어오는 집들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그게 뭐 퍼센트로 가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이제 올릴 수 있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존 토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지를 했던 게 그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를 이제 올리지 않는 걸로 지금 계속 유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덕 포드와 그리고 존 토리 시장의 당선은 그 집값 관련된 이제 팔리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양률입니다. 2018년도는 2017년도에 비교해서 분양률이 낮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분양이 잘 안 됐던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분양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2018년도에 거의 모든 분양들은 다 솔드아웃이 됐고요. 아니면 거의 90% 이상 다 거의 대부분의 유닛들이 이제 분양이 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분양률이 낮았던 이유는 그만큼 분양이 없었습니다. 네, 토론토 시에서 그 워낙
그 분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조닝과 퍼밋의 프로세스가 오래 걸렸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분양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나오면 불티나게 이제 팔렸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양을 많이 하지 않았던 해가 2018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양을 하는 그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그렇게 인베스트먼트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분양을 받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이유로 이제 분양을 받는데, 첫 번째 이유는 캐시플로우죠. 분양을 받았을 때 보통의 티피컬 이제 인베스터들이 이제 20에서 25% 다운, 그 분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즘 다 25% 다운이니까 20에서 25% 다운을 하고, 그리고 75%에서 80% 몰기지를 받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 몰기지, 메인테넌스 피,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렌트를 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 이 세 개를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거기서 플러스가 나오면 파지티브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고, 만약 마이너스가 되면 네게티브 캐시플로우인데, 이미 2017년도 4월 이후로 사는 분양을 포함해서 리세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콘도들이 다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도 콘도도, 하우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렌트로 뭐 한 먼슬리 어블리게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콘도들이 극히 드물었었습니다.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일단 캐시플로우에서 인베스트먼트 퍼스펙티브로 봤을 때 캐시플로우가 좋아 보이는 프로젝트는 분양, 리세일 다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콘도를 사고 또 분양을 받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캐피탈 개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0~300불 마이너스가 해서 1년 동안에 막 5,000불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해도 그 한 해 동안 집값이 5만 불이 올랐다, 3만 불이 올랐다, 10만 불이 올랐다고 하면 그 게인을, 그 네게티브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난 상관없다 라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양을 받으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2019년도 1월 달에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지금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지금 적신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2017년, 2018년 다 콘도 값 떨어질 거다, 하우스 값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글로벌적인 문제는 아니었었던 거죠. 글로벌적으로 지금만큼 문제가 많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한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가 지금 계속 미국으로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다시 리세션이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샀던 콘도를 클로징 할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집값이 떨어져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거죠. 내가 50만 불 주고 몰기지를 받았는데 그 20% 다운을 해서 10만 불을 다운을 했고 40만 불 이제 몰기지를 받아야 되는데, 클로징 하는 시기가 됐든 2021년이든 2022년이든 이 시간이 됐을 때 콘도 값이 올라가면 좋지만,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50만 불에서 40만 불로 콘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원래는 40만 불 몰기지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40만 불을 더 이상 못 받고, 왜냐면 은행에서 이 집은 50만 불이 아니라 4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는 40만 불의 가치에서 80%인 32만 불만 몰기지를 드리겠습니다. 40만 불이 아닌. 그러면 그 갭을, 8만 불의 갭을 손님이 캐시로 막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그 8만 불이 없으니까 7만 불 다운했던 거 그냥 그것만 그냥 날리고, 그러면 나는 그냥 워커웨이 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가 않아요. 캐나다에서는, 한국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빌더가 further 그 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워커웨이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돈을 클로징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캐시가 나한테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리얼스테이트는 떨어지면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다시 오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는 많은 커션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리얼스테이트라는 게 가격이 뭐 1, 2만, 1, 2천 분이 아니라
몇만 불, 이제 몇십만 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이제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정말 클로징 할 때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태까지 막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를 거야 라고 너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토론토에서도 이루어졌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험버뷰 밸리 그쪽 이제 파크란에 있는 그쪽에 있는 콘도들이 2000년도 후반도에 굉장히 많은 콘도들이 이제 분양이 됐었는데 그 콘도 클로징이 됐던 2013년도에서 2015년도에 콘도 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클로징 못한 손님들,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깁슨 콘도도, 지금 깁슨 콘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되게 비싸고 좋은 콘도라고 생각하시지만 깁슨 콘도 클로징 때도 많은 분들이 클로징 못하고 넘기거나 어사이먼트 그때 샀던 분양 가격으로 아니 분양 가격보다 더 싸게 그냥 넘긴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 에스테이트를 롱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올라가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YSL 굉장히 비쌌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언젠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내가 클로징하는 시간에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클로징을 못하면 내가 디파짓 했던 돈뿐만이 아니라 더 큰 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19년도는 이제 분양을 받기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프루던트한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콘도 리세일로 사시는 게, 왜냐면 지금 리세일로 사시는 거는 지금 몰기지 내가 지금 현재 몰기지를 받으실 수 있으면 사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샀을 때 렌트를 바로 놓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놓고 보셨을 때는 리세일이 분양보다 더 나은 초이스가 되실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에이전트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마켓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일단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많은 콘도들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렌탈은 어떨까요? 렌탈은 어땠을까요? 2018년도는 어땠을 거고 2019년도는 어떨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렌탈 마켓 리포트인데요. 2018년과 2017년도를 이제 비교해 놓은 이제 마켓 리포트인데, 뭐 이미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격만 놓고 봤을 때도 2017년도 가격 1976불에서 2018년도 2163불로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나갔던 유닛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도에 어떤 타입의 콘도들이 렌트가 나갔느냐입니다. 이거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 배출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베드나 원 플러스 10, 투베드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배출러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배출러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값도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한 해 동안 배출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2019년도 마켓이 어떨 것이냐, 렌탈 마켓이 어떨 것이냐, 이번에 오늘 블로그 티오에서 나온 그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11% 정도 좀 토론토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네요. 캐나다 전체 정도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렌탈이 한 6% 정도 올라갈 건데, 토론토는 지금 11%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 지금 그 아티클이 떴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플라이입니다. 지금 이미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2011년에 이제 분양했던 콘도들이 굉장히 많이 다 지어졌죠. 근데 그래서 이제 2019년도, 2011년도에는 지어질 콘도들이, 이 컴플리션 되는 콘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특히 콘도 값은 그렇기 때문에 콘도 값이 떨어지기가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렌트값도 더욱더 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컴플리트 되는 콘도도 굉장히 없으니까. 그래서 2019년도 마켓에 대한 예상을 이제 보자면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많이는 아니라도 이제 올라갈 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팔리티션들의
이제 팔레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이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2020년도에 이제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팔레티션들이 이제 또 퍼스트 홈 바이어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을 못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만약에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콘도도 마찬가지겠죠. 팔레티션들이 분명히 이 집값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팔레티션들이 어떤 팔레스들 새로운 팔레스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팔레스에 따라서 집값이 또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분명한 건 실소유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마켓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집값이 이제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콘도나 하우스나 사지 않을 거예요. 예전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자율이 예전만큼 좋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실소유자들이 마켓에 이끌어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실소유자들이 30%를 이제 전체 마켓의 30%를 차지했던 이제 first home buyer들, 그리고 밀레니어들, 그러니까 18살에서 34살짜리 사람들이, 이 나이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마켓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당연히 큰 것들, 이제 뭐 8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넘는 집들보다는 이제 65만 불, 70만 불 미만에 있는 콘도들이, 아니면 하우스들이, 타운하우스들이 이제 마켓을 이루어 가게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렌트의 가격은 집값에 관련 없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 것인지 상관없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렌트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돈을 주고 내가 렌트할 바에는 차라리 사자라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집은 언젠간 올라갈 거니까. 왜냐하면 스탁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집은 팔지 않으면 밸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파는 순간부터 밸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심플리 그냥 계속 팔지 않고 계속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소유자들이 마켓에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태치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생각에 이제 좀 외곽에 있는 디태치들, 그러니까 뭐 뉴마켓, 뭐 반, 마컴 이런 지역들은 조금 더 인트레스트 레이트에 대비해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타운 지역은 제 생각에는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미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다운타운에 이제 2018년에 잠깐 돌풍을 일으켰던 큰 유닛들, 뭐 130만 불에서 180만 불짜리 콘도들 가격들은 좀 슬로우하지 않을까, 2018년 동안 좀 슬로우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런 2019년도 한 해 즐거운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